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덕흠 의원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특히 뭐 간사로도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 가족들의 회사가 서울시나 이런 공공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의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충돌에 그게 있죠.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이나 공직자윤리법 이런 게 위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까 이제 뭐 반론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도 포함해서 좀 여쭤볼게요. 민생경제연구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경래 최강시사와 뉴스타파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슨 유세하러 오신 분 같아. 아닙니다. 항상 매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 특히 좋은 방송 또 이런 좋은 방송 응원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예. 늘 진짜 마음속으로 알겠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예. 이게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에 있었고 그 와중에 수주 받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언제예요 이게? 자, 이분 2012년도에 당선돼서 3선 의원입니다. 네. 오늘 이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요. 자, 처음에 이분은 행정안전위에 상임 활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예. 네. 그러니까 지자체를 감시 견제하는 곳이잖아요. 예. 또 지방 공기업들. 예. 거기서부터 막강한 영향력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위를 6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2년은 간사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하고 간사하고는 또 권한이 훨씬 막강하거든요. 간사들이 협상을 거의 다 주도하니까요. 예. 그다음에 정책 예산 이런 걸 다 거기서 다루니까요. 관련 네. 부처에. 네. 근데 자, 회사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다 회사 이름이 다 생소할 겁니다. 이렇게 생소한 회사들이 광국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다니 하는 의혹도 이제 제기되는데 회사 이름이 6개가 나오는데요. 해영건설, 파워개발, 오나종합건설, 오나레저, 오나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오나건설까지 6개가 나옵니다. 예. 회사들은 보면 대부분 박덕흠 자신이 예. 대주주였거나 설립자였고 예.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면 파워개발은 형이 대표고 오나레저는 부인이 대표고 오나종합건설은 아들이 이제 대표로 형, 되어 있습니다. 부인, 아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형이나 아들이나 부인이지만 예. 다 회사의 실제 주인은 박덕흠 의원 아니냐는 의혹과 지적도 이제 있는데 이상직 의원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방금 이제 앵커께서 1,000억대 수주인데요. 정확히 이렇게 정리를 하면 MBC 스테이트에서 먼저 특종 보도가 나올 때는 서울시에서 수주한 금액이 국토교통위원일 때만 예. 이렇게 보수적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430억이고 이른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STS 공법이라고 지하를 뚫을 때 강간을 넣어가지고 터널 만드는 그 터널이나 나들목 이런 공법인데 원래 그 강간 공법이 있는데 그 강간 사이를 또 철근으로 연결한 약간의 변형을 해가지고 신기술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과학자 사이에서는 대단한 건 아니고 기존의 것을 약간 변형했다. 네. 그런데 그걸로 그 신기술 용료로만 특혜를 30억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MBC 스텝 보도 첫 보도였습니다. 근데 다음에 한겨레 신문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개업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1,000억대 서울시 빼고요. 기술 사용료로만 수백억대 합쳐서 1,000억대에 수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불법이냐 비리냐로 확정하기 전에 팩트로 이건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사의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우리 유튜브라든지 앵커님께 생생히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냐 비리냐라고 우리 확정하기 전에 의혹이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거짓은 아니라는 거죠. 수주 금액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박덕흠 의원 내 본인 또는 가족 회사에 5개 회사가 수주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산하,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기업, 그다음에 경기도, 경상북도 현재 밝혀진 게 5개 지역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진성준 의원실에서, 하나는 천준 의원실에서 자료가 난 다 국토교통 의원들인데요. 제가 쭉 다시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박덕흠 의원의 회사와 관련된 수주 금액은 총 3,460억 정도로 나옵니다. 추정 금액이. 1,000억이 아니라 3,400억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또 추가가 됐잖아요. 경기도, 경상북도,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이나 MBC 스테이트는 상당히 이제 국토교통위원 시절만 아주 좁혀서 입장을 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안행이나 예결위 기재위에 있을 때도 수주가 많이 있었는데 예. 안행이나 기재위도 지자체라든지 정부 부처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공동도급도 꽤 있습니다. 단독도급 말고요. 그러니까 공동도급 가면 금액은 줄어들 것이고 네. 제가 3,400 전액이 비리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 금액이고 네. 또 순이익은 그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어쨌든 수주는 네. 그렇게 했다. 수주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공동도급까지 공동도급까지 포함하여. 네. 그러니까 자 본인이 유명한 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 회장 출신입니다. 네. 박덕금 의원의 회사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회사들이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들이나 그다음에 공무원들 특히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겠죠. 평소에도 상임위원들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신경 쓰고 네. 포괄적으로 평소에도 보험 든단 말 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네. 근데 거기다 국정감사 전후에서 네. 상임위원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감시, 견제, 추궁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그 관련된 회사에 신경이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주 금액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아예 STS 공법을 명시해서 공사를 공고했거나 수주한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사용료로만 서울시에서만 30억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만 수백억대를 받은 것으로 지금 의혹과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그러면 최소한 상식적으로 국민들께 제가 애청자들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유명한 건설업체인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상임위도 안행위하고 국토교통이에요. 네. 거의 의정활동 10년 동안 그런 일만 주로 했거든요. 9년 동안. 그러면 이제 본인 지분은 가족들한테 일부 무상으로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하긴 했어요. 예. 백지신탁 했죠. 예. 근데 그럼 가족들 모아놓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형님, 여보, 아들아. 비록 내가 백지신탁도 했고 주식도 여러분들한테 매각했지만 안행이나 국토교통의 활동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뒷말이 나올 거고 이해충돌 의혹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간급공사를 주로 했어도 이제는 민간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 나 때문에 설령 사업이 예전보다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건 감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유명한 건설업자 전문건설업 회장까지 하다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기회를 상당히 가진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럼 그 정도 엄정함은 기본이고 상식이고 제가 법도 찾아보니까 공직자윤리법 이게 저명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마침 자료를 냈습니다. 예. 백지신탁 하겠다고 박덕금 의원은 지금 변명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주식이 6년 동안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 거예요? 130억대 비상장 주식이 갖고 이제 잘 안 팔린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네. 조금 더 제가 내막을 들여다봤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백지신탁을 해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지신탁한 주식이 안 팔렸다면 팔렸으면 이제 관련이 없어지잖아요. 네. 안 팔렸다면 안 팔린 동안에는 관련 상임위를 맡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그 상임위의 판단 직무 관련해서 판단 기준은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위반 집행 등 관련되는 직무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 관련된 모든 업무를 국토교통위가 다루는데 네. 거기서 본인이 주식 매각이 안 됐다는 거 알면서도 이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이런 데서 통보를 해줍니다. 팔리면 팔렸다고. 근데 안 팔렸으니까 통보를 안 했을 거니까 안 팔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도 6년을 국토교통위에서 버텼고 심지어 간사까지 한 거니까 국민의힘당의 책임도 매우 크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박덕금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명 기자회견을 한다는 예. 건데 그쪽 입장에서 한두 가지만 예,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하나가 아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전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광역공사를 주로 했던 기업이다. 예. 그럼 뭐 국회의원 됐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액수도 그 전에 더 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주로 간급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안행이 국토위를 하게 되면 공직자윤리법을 떠나서요. 이해충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또 간급공사를 맡으면 지자체나 국토부 산하는 분명히 아빠랑 나랑 연관돼서 문제가 될 거다. 남이 보기에도 모양새도 안 좋다 하고 네.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와이프 형 아들한테 내가
그 관련 상임위는 피하겠다. 네. 이게 이해충돌의 법리입니다. 법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예. 국토교통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가족들에게 포괄적인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더 나아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 이분이 계속 건설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서 건설 현장에 산재가 너무 많으니까 예. 제발 산재 좀 줄이자고 처벌 조항이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인데 환경노동위 회의장에 쫓아가가지고 그 진짜요?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데도 가서 너무 처벌이 세다라고 지적이 있어요. 오늘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에 또 뭐가 나왔냐면요. 입찰 비리나 입찰 담합을 건설사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로 수시로 나오죠 그런 비리는. 그런 예. 비리 항상 4대강 때도 예. 나왔고 그래서 그걸로 떼돈을 벌고 예. 부실공사하고 이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삼진아우 네. 3번 하면 아예 퇴출시켜버리는 그런 법안이 이제 강화되는 법안이 심의되는데 이분이 결사반대해서 굉장히 안화된 것으로 지금 통과됐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국토교통위는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전물건설협회도 국토부 산하의 법인이고 당연히 국토교통에서 심의를 하는 곳인데 본인이 또 전문건설협회 전직회장단 50명으로부터 네. 진정과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그 시절에 골프장을 전문건설협회가 골프장을 샀는데 200억이나 넘게 비싸게 샀다는 비싸게 이제 샀고 뭐 의혹이죠. 850억 예. 정도 지금까지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있고 예. 그걸로 문제가 되니까 변호사 비용도 뭐 관련자들이 협회 돈으로 공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도 되어 있거든요. 진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근데 검찰이 그걸 희한하게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문건설협회로부터도 문제 제기를 당하니까 네. 그럼 당연히 그 국토교통이 그것도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럼 국토교통에서는 전문건설협회랑 국토교통부를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 제기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안진걸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박덕흠 의원이 의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죠? 원래 이제 이런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그 전에도 네. 입찰 담합이나 비리를 해서 사정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분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선거를 통해 됐습니다. 네. 그 과정은 어쨌든 물론 2012년도 당시에 선거법 위반 10위까지 있었습니다. 네. 뭐 돈봉투 의혹이 있었는데 어쨌든 당선됐으니까 예. 안 됐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예, 예. 솔직히 우리 일반 서민들 관점에서는 아니 돈도 저렇게 많이 벌고 무슨 사업 과정에서 무슨 불법 의혹이나 탐욕 의혹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꼭 국회의원 돼야 돼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나 합법적으로 됐다고 쳐요. 예. 의혹이 있었지만 예. 그러면 최소한 국토교통위는 사전 차단을 했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주택자들을 기재위나 국토위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법도 제출됐잖아요. 그 이유가 네. 부동산 투기 자꾸 규제 반대하고 종부세 없애려고 하고 네.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 반대하니까 아예 배제해버리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배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공직전율법은 관련 주식을 매각이라고 했고 백지신탁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니까 관련 주식을 가족회사에 매각을 했어요. 일부. 아니 본인 주식을 가족한테 매각하면 그게 이해충돌 해소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 가족에게 매각은 이해충돌 해소가 안 된다라는 법 개정이 돼야 되고 첫 번째. 예. 두 번째 백지신탁에서도 안 팔리면 그 증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법에 되어 있고 과태료까지 물려야 되는데 이건 알면서 한 게 분명해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국토교통위원은 사임을 한 건가요? 최근에 미스트레이트 보도에서 예. 그 430억대 공사를 수주했다. 서울시 산하에 신기술 용도도 30억 넘게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니까 절대로 사직 안 한다가 겨우 사직을 했는데 사임은 했다. 예, 마지막까지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기자회견도 좀 들어보죠. 예, 저희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비리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의혹이라는 겁니다.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차장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